작년 폭우 피해를 다 추스르기도 전에 일본은 최근 역대급 폭우를 맞으며 일본 전역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올해 발생한 비는 작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양으로 많은 양이 내려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것입니다. 또한 해마다 커지는 피해에 일본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례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일본은 현재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 더미를 정통으로 맞은 주택들이 마치 녹아 없어지듯 급류에 사라지고 있으며 전신주는 성냥개피처럼 꺾이고 전선에 강한 불꽃이 튀며 아찔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 붕괴를 우려하여 최고 경계 수준인 5단계 긴급 안전 확보를 발령해 주민들의 공포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약해진 지반과 여전한 토사 위험으로 피해 주민들은 불면의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댐이 힘없이 무너지면서 그로 인해 일본 최악의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도쿄대학 방재연구소의 다케바야시 히로시 교수에 따르면 화강암이 풍화된 마사토로 이루어진 헬기댐을 파괴하는 데 영향을 주었고 이에 대량의 토사가 주택가까지 덮치게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막대한 피해 속에서도 최근 일본 아베 총리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파티를 벌이고 있는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국가적 분위기와 상반되되는 아베의 개념 없는 행동에 일본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는데요. 일본 최악의 홍수 재해로 꼽으며 일본 정부와 지자체까지 못 믿게 된 상황까지 내몰린 일본 국민들은 결국 한국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초반 한국은 일본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어서 일본 폭우 피해 복구에 도움을 달라 당당하게 요청 같지 않은 요청을 했지만 머지않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제는 머리를 조아리며 도와달라 애원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일본은 왜 한국에게까지 와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자연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 근래 들어 폭우나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수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동일본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으며 일본 기상청은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는 도로를 완전히 침수시키는 사고가 나타나는 등 도시 전역이 물바다에 빠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죠. 인근 히로시마시 니시구의 주택가 근처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진흙이 여러 집과 도로를 덮쳐 주민들이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를 했지만 그들의 늦장 대응에 지금까지 아무도 도움을 주러 오지 않아 근처 병원과 초등학교까지 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토사물로 도로가 막히는 것은 기본이고 침수 피해로 건물 밖을 나갈 수 없는 주민들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놓았던 물과 음식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기상청은 역대급 폭우 예측에 실패한 가운데 앞으로는 엘니뇨 모니터링 게시판이라는 최신 관측 장비로 인해 일본의 폭우 예보의 정확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일본 기상청들은 미지의 현상이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는데 그렇다면 기상청은 왜 존재하는 것이냐? 미지의 현상을 예측하는 게 기상청이 할 일이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사상자와 피해자가 나온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일본 기상청의 예견 실패였죠. 이에 일본 아베 총리는 사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피해자의 구명 구조에 최선을 다해 피해 확대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소방당국에 적극 구조와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지어 2016년 구마모토 지진 이후 처음으로 총리가 지휘하는 비상재해 대책본부까지 세워 일본 폭우 피해에 온 신경을 쏟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아베는 일본 중의원 숙소에서 자민당 소속 중의원 친목회라는 명목하에 재난기간 중 술파티를 참석한 게 밝혀지며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BBC 등 해외 언론에서도 잇따라 집중 보도하며 일본 내 이슈를 넘어서 해외까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뒤늦게나마 폭우 피해에 대한 대책 논의를 하기 위해 총리관저에 모여 위기관시센터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여 피해 수습은 물론이거니와 폭우 피해 시신 처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사람들은 폭우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필요하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과거 우리 한국 정부가 보였던 대응과 전략 때문이었는데요.
얼마 전 코로나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한국은 QR코드 등 신속한 동선 파악과 인원 제한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막아냈고, 반면 일본은 알 수 없는 동선 파악과 수많은 무리들의 프라이버시로 인한 정보 차단으로 초반 코로나 대처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0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IT 강진 때는 한국이 모든 교육시설과 의료시설까지 붕괴된 IT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100만 달러, 약 한화 11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 IT 재건 전반에 깊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적으로 당연히 일본도 도와줄 것이라 믿었던 일본인들은 초반에 그동안 일본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한국은 우리를 도와야 한다라며 뻔뻔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배은망덕한 일본을 도와줄 리가 없었습니다. 과거 일본 대지진 때만 보더라도 일본 피해 당시 우리 한국 정부는 각계각층에서 손길을 모으며, 심지어 공영방송 KBS에서는 일본 대지진 성금 모으기를 하기 위해 특별 생방송까지 진행해 모금 활동에 나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약 300억 규모의 성금은 일본에게 전달되며 이 금액은 일본이 받은 성금 규모 중 5위에 해당되었으며, 대한민국 소방청은 일본 지진 현장에 구조대를 급파해 실질적인 도움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일본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진 수습 이후 곧바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재한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켰고, 일본의 유력 매체 아사히 신문은 일본에 지원해준 국가 순위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만행까지 보였는데요. 감사하다 돈을 챙겨갈 땐 언제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일본의 모두가 치를 떨어야만 했습니다. 한편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는 속담처럼 일본의 재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본 전문가들은 폭우가 지나간 다음 후쿠시마 강과 내륙에서 방사능 수치가 급증했다는 말을 전하며 일본의 방사능 공포를 삽시간에 퍼뜨렸는데요. 실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 조사 결과 폭우 피해 영향으로 광범위한 지역이 방사능으로 다시 오염됐음을 확인했습니다. 후쿠시마의 70%에 해당하는 산림 지역에서는 여전히 방사성 세슘이 방출되고 있는데, 이곳은 실질적으로 제염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올해도 조사팀은 후쿠시마현 전역에서 고농도 방사성 오염을 발견했지만 이를 숨기기 급급했는데요. 뒤늦게 밝혀진 진실에 정상화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선전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며, 달리 한층 복잡해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은 일본 국민들을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중심가를 포함한 여러 곳에서 핫스팟, 즉 방사선 고설량 지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미에 이타테 오쿠마의 귀환 곤란구역과 피난지시 해제 구역 모두 쉽게 규정할 수 없는 방사성 오염 상황으로 인해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이죠. 이들 지역의 방사선 준위는 너무 높아 만약 피난민들이 해당 지역으로 귀환한다면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염 작업으로는 후쿠시마의 토양을 뒤덮고 있는 방사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다시 태풍이나 폭우가 올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염 작업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표면 흙만을 제거하다 보면 땅속으로 5cm 이상 스며든 방사능 물질은 작업 후에도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마저도 평지가 아닌 산과 숲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올해로 10년이 지났지만 원전 사고 이후 사실상 정부가 방치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부흥이라는 명목으로 방사능 위험이 있는 식자재를 국민들에게 안전하다며 버젓이 판매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은 일본 정부가 최근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했다는 비상식량을 모두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만들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일부 언론사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비상식량을 소개하는 영상을 내보내기도 했는데, 맛은 물론이고 종류도 다양해 그동안 자위대원들이 먹었던 비상식량과는 다르다고 어필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이지 소름 끼치는 대목인데요. 그동안 일본인들이 먹지 않던 후쿠시마 식재료를 자위대에게 납품했던 것도 모자라 악성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게 경제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음식을 보내다니 이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입 자체를 거부해 주변국들 또한 후쿠시마를 외면하고 있다라며 이것은 후쿠시마 주민들의 마음을 짓밟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황당한 말까지 내뱉고 있는데요.
역시나 일본인들답게 가만히 있는 한국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계속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한국은 필요 없다는 말을 내뱉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은 오히려 역풍을 맞아 태세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배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